안녕하세요.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제목,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 한국 해군 동참이라고 제가 게재를 했어요. 근데 한국 해군이 아예 동참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뒤에 물음표가 있죠. 동참의 이 권유를 받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음표까지 넣은 거예요. 왜? 남중국해가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 딱 한가운데 최전선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맹국끼리 벌써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애매한 상황에 나중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게재를 한 겁니다. 내용 넘어가 볼게요. 일단 남중국해 가장 핫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역에 영유권 분쟁이 발생되는데 한두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 중국,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다양하게 섞여서 지금 막 내 땅, 니 땅 하고 있는 판국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국이 상대방 국가들의 이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이 체급을 이용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뭘 밀어붙이고 있냐? 암초를 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섬도 유인섬으로 바꾸고 있어요. 어쨌든 먼저 첫 번째 설명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에서 왜 자꾸 무리하게 진입을 하냐 이거예요. 이거를 언론들이나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게 첫 번째, 지하자원을 꼽아요. 지하자원이 이 안에 풍부하게 매장량이 있기 때문에 석유든 뭐든요. 여기에 이 자원을 선점하고자 중국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많이들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송유관. 정확하게는 송유 루트. 그러니까 해상 루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이 이거를 이제 자국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하자원 같은 경우는 아직 미지수예요. 왜냐? 여기에 실제 채굴을 할 수 있지를 못하니까. 채굴을 해서 이미 생산 단가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따져봐야 되니까. 실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 지하자원은 미지수고 가장 중요한 중심 중 하나가 이 해상 루트 보호예요. 그렇죠? 이건 명분이 맞아요. 근데 영순위가 따로 있어요. 영순위가 뭐냐? 뭘까요? 영순위가 바로 중국이 동남아시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장 커요. 이 구역을 지배하면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여기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까지 이 구역, 베트남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태국도 있고 이 구역을 이 바다, 이 남중국해를 지배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중국으로는 이 동남아시아를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 바다의 점령이 영구적으로 필수인 거예요. 과거에는 중국이 발전되면서 이 동남아에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익을 갖다 바쳤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어요. 왜냐? 미국이나 다른 유럽이 중국보다 이익을 더 챙겨주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당연히 동남아 같은 경우 중국과의 교류점이 그렇게 격렬하게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더 주는 쪽으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걸 중국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옛날에 동남아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냐?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일본도 뭘 했냐? 돈을 많이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니 동남아가 일본과의 영향이 이렇게 결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역할을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하면서 대신한 거예요. 그러니 동남아가 중국으로 갈아탔죠. 그러니까 이게 또 언젠가는 다른 나라가 자신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바다를 지배한다. 그러면 내가 무력 분쟁을 하든 뭘 하든 압박을 엄청나게 줄 수가 있죠.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동남아에 대한 영향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명분입니다.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중국이 뭘 하고 있냐? 이 바다를 시료 지배하기 위해서 암초를
섬으로 만들고 있어요. 암초를 섬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왜냐? 이 암초와 섬은 계급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인섬도 유인섬으로 바꾸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야지 그 섬이 시루지배가 되면서 영향력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왜 뭐 계급이 달라지냐? 그거는 우리나라 이어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어도 과학기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뭐 최남단에 있어서 땅이 있어가지고 뭐 여기에서 뭐 영향을 뭐 끼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내용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 암초예요, 암초. 이게 여기 밑에 암초가 있기 때문에 이 암초에 기둥을 박아서 이 기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냐? 쉽게 이어도 만약에 이게 섬이었으면 유인섬이죠, 유인섬이었으면 우리나라가 지배하는 시료지배 땅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실제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암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끊기는 거예요. 실제 영해가. 한마디로 이 섬과 암초 차이가 무진장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독도도 여기가 무인섬이면 이 영토 분쟁의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사람을 거주시키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에다가 다 유인섬을 만들려고 지금 뭐 시멘트 발라대고 막 기업들 유치하고 이러는 상황이 여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항 만들고. 그래서 당연히 중국의 이런 행동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불안감에 떨기 때문입니다. 왜냐? 미국 편이 아니잖아요, 중국은. 중국은 체급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독점적으로 나가려고 하지 미국과 교류하려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바로 이 중국이 했던 행동들을 물먹이기 위해서 쉽게 막기 위해서 작전을 띄웁니다. 그게 뭐냐? 여기를 암초를 지금 무인화 섬에서 유인화 섬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선박, 이 군함들을 중국이 공들여서 만들고 있는 지역을 그냥 지나가요. 왜? 여기는 암초라는 거를 계속 주장하기 위해서. 반대로 중국은 이 배가 일로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암초에서 공들여서 유인성까지 만들었는데 실제 미국이나 이 다른 나라들이 그걸 인정 안 하고 가고 있으면 뻘짓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군함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파견을 보내서 이건 유인섬이 아니라 암초인데 중국이 억지로 섬으로 만들었다라고 계속 시그널을 전 세계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남중국해에서 지금 항해의 자유라는 작전으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왜 또 미국이 이 항해의 자유를 계속 해주고 있냐면 아까 여기 남중국해가 지금 핫한 데죠. 영유권으로 여기 이 부분이요. 이거를 만약에 미국이 가만히 냅뒀다가는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시료지배하는 순간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가 중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 영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섬을 지으면 이게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땅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뭐라고 할 것 같냐면 중국이 동남아 아세안 연방에 같이 가입하자고 할 분위기예요. 지금은 아세안과 이 중국, 대한민국, 일본 그래서 아세안 플러스 3로 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여기에 땅을 계속 확장해서 말레이시아랑 가까워지면 아예 대놓고 아세안 같이 하겠다라면서 여기까지 지배할 수도 있는 분위기예요. 완전 웃기죠. 어쨌든 얘기를 더 하자면 왜 이거를 미국이 냅둘 수가 없냐면 아까 얘기한 게 첫 번째 그 시료 지배를 하면서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했죠. 그 두 번째가 뭐냐? 이제 언론들이 가장 주장하는 이 배가 송유 루트 그리고 이제 선박 루트가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섬이 생겨버리면 중국의 허가가 필요하잖아요. 나중에는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눈치가 보여요. 만약에 쉽게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 중국과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여기가 시로 지배를 해요. 그런데 중국이 우리 영해에서 너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나라 중국이랑 싸울 거 아닌 이상은 돌아가야 돼요. 황당하게도.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중국을 인정하지 않겠다 여기를 하면 외교적인 압박이 엄청나겠지만 그래도 이 루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여기를 가만히 냅둘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일본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미국이 추진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항해의 자유인데 미국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호주 그리고 영국 또 프랑스 그 다음에 또 일본까지 지금 막 다양한 나라들이 같이 공조해서 미국과 한 배를 타서 항해의 자유로 중국의 압박을 넣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뭐 얘기가 지금 벌써 나오는 게 이게 지난 언론이 홍콩에서 언론이 뭐라고 얘기가 했냐면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한쪽 편을 들기 원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지금 꺼내요. 그리고 미국이 분쟁의 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기 위해 가지고 한국에 남중국해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국 정부가 아주 명분도 좋아요. 북한의 위협을 국방력을 집중시켜야 된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홍콩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친중 가능성이 높죠, 많이.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가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실제 진행이 안 됐더라도 비공식적인 외교 채널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국방부는 미국이 한국의 남중국해 군함 파견 요청을 거절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군함 파견 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왜 거절을 했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치 시스템이 냉전 이후로 중국에 친중국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당연히 거절을 한 겁니다. 냉전 때는 이분법으로 딱 갈라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이 하라는 행동 거의 대부분을 공조하면서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국이 개방 경제가 열렸을 때 가장 이득을 많이 본 나라인데 중국이 대놓고 우리나라한테 퍼줬던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종속돼서 중국 영향력의 행사가 높아지는 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미국이 항해의 자유를 참여하는데 여러 나라들이 계속 공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국 눈치를 보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된 거죠. 일본처럼 아예 친미에 가까운 행동을 이제는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애매하게 된 건 이 미국에 계속 지금 때는 이 중국의 봉쇄 라인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거예요. 결국은. 그중 하나가 바로 남중국해 이 항해의 자유인데 언제까지 거절할 수 있을지가 참 의문시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웃긴 건 작년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냐? 남중국해에서 우리나라 군함이 중국 이 섬 근처에 갔다가 아주 고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이미. 한번 읽어볼게요. 작년 26일인데 이제 그게 얘기를 하면 문무대항함이 그 태풍을 피해가지고 항로를 변경해서 남중국해 파라세 군도 이제 중국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여기를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 해군, 중국 국방부에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국방부가 이것 때문에 한국 군축함이 사전 허가에도 없이 접근을 했다라면서 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태풍 때문에 그랬다라고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럼
얘기를 계속 했는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 한국 해군 동참, 이거에 대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 행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중국해에서 여러 이 암초들을 중국이 계속 지금 막 섬으로 만들어서 유인섬까지 해서 막 지배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은 간단해요. 저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지하 자원은 1순위예요. 그리고 0순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상 루트 보호.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0순위가 뭐였다? 동남아 국가들한테 이제 중국 영향력 확대라는 거라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미국이 모르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중국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초를 섬으로 만드는 중국의 전략, 항해의 자유를 항해 자유 작전을 실시해서 중국의 전략을 물거품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요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중립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중립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시가 돼가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전쟁이 1,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 무너지기 전까지 냉전 같은 그런 엄청난 이 시간이 흘러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내일 바로 망하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중국이 그렇게 쉽게 망할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분쟁, 패권 분쟁이 하루 이틀 안에 끝날 가능성이 없으니 우리나라가 평생 중립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게 의문시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왜 유튜브 업로드 하니까 구독 누르시면 정보가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댓글 다시 달아드릴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